피지를 방치하거나 짜면 여드름이 된다고 화이트헤드나 아니면 블랙헤드를 짜서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미큐 서포터 제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미큐의 뷰티 선배 채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의 종류와 관리 방법입니다. 채원 선배, 지난번에 피지를 방치하거나 피지를 짜면 여드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여드름 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 얼굴에 뭐 울긋불긋 뭐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블랙헤드나 뭐 이제 화이트헤드가 점점 커지는데 이런 것도 여드름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지를 이렇게 잘못 짜게 되면 여드름이 발생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여드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드름은 원래 피지와 그리고 각질 그리고 아크네균이 이렇게 뭉쳐서 마이크로코메도라고 하는 여드름 씨를 만들게 돼요. 이 씨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짰을 때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셨죠? 그게 바로 여드름 씨인데 이게 만들어지고 90일이 지나면 그때 너툴코메도가 돼요. 성숙 여드름이 되고 이 표면에서 보이진 않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죠. 안에서 이제 여드름이 되려고 자리 잡은 얘가 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뿔긋뿔긋한 붉은 여드름이 되는 거고요. 비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어요. 블랙헤드는 피지가 밖으로 나와서 산소와 만나서 산화돼서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거고요. 화이트헤드는 그걸 각질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화농성 여드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거나 하셨으면 오히려 모낭이 터져서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쵸? 그 주변의 각질들을 녹여서 안에 있는 피지가 쏙 빠지게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채원 선배, 우리 아이들 얼굴에 이렇게 울긋불긋 뭐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랑 전혀 다른 건가요? 그렇죠.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 거다. 그래서 비화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이들이 울긋불긋하게 나는 거, 그런 거를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염증이 생긴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낭 안이 터져서 거기서 염증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아프고 그리고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화이트헤드나 아니면 블랙헤드를 짜서 생기는 것들이 그런 건란 말씀이에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짜서도 그런 굳은 여드름, 빨간색 여드름이 되지만 그냥 염증이 생겨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농성 여드름의 염증성 여드름의 1단계를 우리가 굳은 여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명 빨간색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모낭이 터져서 거기에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균 반응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쪽에 혈관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고, 우리가 상처받으면 혈관이 모이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낭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면 너무 아파요. 그런 여드름이 바로 1단계 굳은 여드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1단계 여드름은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손을 대시면 더 염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채원 선배,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손대지 않으시고 우선 진정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알로에 게라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딩팩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거. 그런 팩들을 사용하실 때 좀 차갑게 하시는 게 그 모여있는 혈관들을 진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우리가 자주 하는 오이 이렇게 붙이는 팩 있잖아요.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그 피부의 온도를 좀 다운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 굳은 여드름을 잘 진정시켰다. 이제 차가운 쿨링팩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오이나 뭐 알로에 겔라펠 이런 걸 이용해서 잘 진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아이가 이제 농이 생기게 돼요. 그걸 갖다가 농포 여드름이라고 드릴 수가 있고요. 굳은 여드름에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농포 여드름이 됩니다. 이 농이라는 건 뭐냐? 고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아크네균이 어디 들어간 거예요?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체내의 면역세포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시체들이 뭐예요? 이 고름이에요. 이게 농인 거죠. 얘가 밖으로 올라오게 돼요. 요걸 갖다 살살살 이렇게
농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면봉으로 그 농을 살짝 치우면 구멍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그 구멍이 보이는 그때 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농포 상태일 때 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집에서 이 농포를 내가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잘못 짜시다 보면 주변이 더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좀 진정을 시켜주시면서 이 각질 제거를 해주시게 되면 이 농이 이게 빠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여드름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이때 여드름씨는 아주 하얀색으로 한 개짜리가 딱 나와요. 이 여드름씨가 나와야 다시 거기서 재발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짜시는 방법은 저희가 권유해드려요. 어떤 전문가라든지 어떤 시술 기기를 이용해서 그때 살짝, 그것도 아주 막 세게 짜시면 안 돼요. 아주 이게 정말 살짝만 밀어도 정말 턱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때 짜시게 되고, 짜시고 난 뒤에도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로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게끔 해주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여드름을 잘못 짜시면 가장 큰 게 모공이 넓어지는 것도 넓어지는 거지만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여드름 흉터는 여러분 잘 케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이게 얼기설기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여드름 케어의 가장 핵심은 뭐냐? 언젠간 여러분 여드름이 없어져요. 그쵸? 뭐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여드름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생긴 여드름이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여드름이 없어졌을 때 피부가 깨끗해야 되겠죠. 이때 관리를 잘못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드름이 안 생길 때 얼굴에 얼기설기, 흉터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 자국이 안 생기도록 여러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꼭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집에서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여드름 관리를 잘못하셔서 계속 짜시거나 손으로 뭘 해보겠다라고 잘못하시게 되면 여드름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조직이 계속적으로 파괴되면 우리가 굳은 살 생기죠. 피부는 막 자극을 받으면 굳은 살이 생겨요. 왜냐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낭도 계속 파괴되고 자극받게 되면 딱딱하게 굳은 살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딱딱해져요. 그걸 결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 지나면 낭종이라고 해서 고름만 차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고름 침대처럼 안에 고름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흉터가 나중에 굉장히 깊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절이나 낭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드름이 흉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심한 여드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집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심한 여드름, 그러니까 결절이나 낭종까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굳은 여드름이 되었을 때 더 심하게 자극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막 짜거나 만지지 않는 거, 그리고 나서 각질을 녹여서 막고 있는 각질들, 그러니까 구멍이 좁으면 나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질을 녹여서 안에 있는 마이크로코메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드름 씨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이게 혈관이 모여져 있다고 얘기 드렸죠. 혈관 안에는 이런 면역세포들이 사는데 이 면역세포와 아크네균이 싸우면서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모이지 않도록 진정시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딩 제품이라든지 진정 제품들, 그리고 이렇게 쿨링할 수 있게끔 피부를 관리해 준다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유익한 정보가 되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